네, 집을 한 채 더 사서 양도세를 절감한다. 좀 황당하죠. 얼마 전에 한 조간신문에 이게 나서 화제가 됐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령도 찾아보고 또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기존의 국세청 법령 해석도 살펴봤는데요. 법상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마 소송하면 납세자가 이길 것 같기도 합니다. 주택 양도세가 누더기가 됐다는 말이 많죠. 양포, 이른바 양도세 포기한 세무사들도 많고요. 바로 이번 사례가 이런 누더기가 된 양도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과 기재부 해석이 엇갈리면서 국세청이 기존에 자기들이 써놓은 법령 해석을 슬쩍 지우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시적 2주택과 관련된 해석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양도세 줄이려 집 한 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절세법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 저 사례가 조선일보에 처음 난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제가 조선일보를 언급하는 것은 이 기사 이후 바로 다음날 기획재정부에서 해명 자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저런 사례는 기존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많이 이 절세 방안으로 컨설팅이 오가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올해부터 주택 양도세, 정확히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올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다주택자인 분들은요, 다주택을 해소한 다음에 1주택이 된 다음에 그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그 1주택에 대한 보유 요건을 따질 때 2년이 보유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요. 그때 처음 집을 살 때부터 보유를 따져주는 것이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그때부터 2년이 경과가 돼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 다주택일 때 거주해 준 건 인정 안 하고요. 최종 1주택인 날부터 거주한 기간만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현재 다주택자인 분들은요, 다주택 다 해소하고 1주택이 된 다음에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새로 리셋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뒀죠. 작년 말까지 다주택을 정리하고 올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1주택자 분들은요, 보유 요건을 그 1주택에 대해서 처음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을 해주고요. 거주도 취득 이후 거주한 기간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조선일보 기사에 언급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은 2주택자입니다. 2010년에 서울 송파구 집을 샀고요. 2015년에 인천 집을 사서 현재 2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저분은 올해 다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집 두 채를 다 팔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인천 집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다 그러고요. 송파구 집은 제법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분은 일단 인천 집을 먼저 팔게 되고요. 당연히 양도세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1세대 2주택이니까요. 하지만 뭐 양도 차익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송파구 집입니다. 송파구 집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팔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바로 아까 설명드린 그 규정 때문입니다. 즉 올해 현재 다주택자이기 때문에요. 인천집을 팔아서 1주택이 되더라도 인천집을 판 이후 2년 동안 보유 혹은 거주를 해야 그래야 비로소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따라서 올해 10월에 인천집을 팔고 올 연말, 올 12월에 송파구 집을 팔게 되면 인천집도 양도세를 내고 송파구 집도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1주택이 된 다음에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려 양도세를 6억을 내야 된다. 이런 사연이 조선일보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6억을 내게 된 저분은 세무사 사무실 컨설팅을 통해서 아주 신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바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이 양도세 관련 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시적 2주택자는 그 까다로운 규정이 예외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되게 집을 뭐 20평대에서 30평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 양도세 강화하는 걸 적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바로 이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도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까다롭게 적용하는 규정도 일시적 2주택자들은 적용을 안 하게 됩니다.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집을 팔 때 이 보유기간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집의 보유기간은 당연히 취득, 처음에 집을 산 시점부터 파는 시점, 양도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 규정을 강화하면서 바로 저 2번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다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되면요,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을 채워야, 그래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일시적 2주택을 예외로 해주는 게 바로 3번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해당된다 그러면 해당 2주택, 즉 두 번째 주택은 제외를 해줍니다. 아예 집이 아닌 것으로 봐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1주택만 남기 때문에요, 그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해당 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니라요, 그 집을 취득한 시점이 보유기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일시적 2주택은 그냥 1주택으로 봐주는 특혜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요? 이건 투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두 채인 경우는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뭐 4채, 3채 이렇게 있다가 집을 팔아서 2주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데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국세청과 기재부 유권 해석이 일치합니다. 과거에 다주택이었다 하더라도 다주택을 해소한 뒤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그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 혜택 주고요,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도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니라 애초에 그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보도록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왼쪽의 경우입니다. 저분은 A, B, C 3개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B주택을 팔았습니다. B주택이 X표가 쳐졌고요, A와 C만 남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은 혜택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A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드리고요, 그리고 A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1주택 된 시점부터 보는 게 아니라 A주택을 판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왼쪽의 경우에는 투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혜택을 주면 또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하나 생기죠. 바로 오른쪽인 경우입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저분은 A와 B주택을 가지고 있다가요, B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A주택 하나만 남았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C주택을 하나 신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A와 C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저 두 주택에 대해서 다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저런 경우는 너무 얄미우니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바로 예외 규정이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저 4번인데요, 1주택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뒤, 즉 한 채만 남긴 후에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을 만들면 그거는 너무 얄미운 행위니 혜택을 주지 않겠다. 따라서 1주택의 보유기간을 처음 취득 시점이 아니라 1주택이 된 날부터 보겠다라는 게 바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조선일보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인천 집 두 채를 가진 분이요, 올해 다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집 두 채를 다 팔기를 원합니다. 인천 집은 올해 10월쯤에 팔려고 하는데요,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되지만 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문제는 송파구 집인데요, 송파구 집을 올해 12월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나옵니다. 왜요? 1세대 1주택이지만 1주택이 된 뒤에 2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저분은 집을 한 채를 더 사는 절세 테크닉을 구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분은 올해 9월에 원주집을 한 채를 더 살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요, 왜 원주집을 사는지 여기에도 또 절세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원주에 1억이 안 되는 집을 샀다고 하면요, 원래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가 되죠. 그런데 공시가격 1억이 안 되면 취득세 중과 안 됩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원주집을 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원주는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저게 굉장히 큽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옮겨갈 때는요, 저게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끼어들면요, 3년 내에만 팔면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갈 때는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되는, 즉 원주집에 전입해야 되는 조건이 드는데요, 저건 원주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전입 요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분이 굳이 많은 지역 중에 원주, 그리고 원주에서도 1억이 안 되는 집을 산 것은 이런 절묘한 절세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양도세가 절감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원주집을 산 다음에요, 그 다음 달에 인천집을 팝니다. 인천집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3주택자인 상태에서 팔아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송파구 주택인데요, 원주집을 취득함으로써 송파구 집을 올 연말에 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구 집과 원주 집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아까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종전집을 팔 경우에 그 종전집의 보유 기간을 1주택이 된 다음 시점부터 보는 게 아니라 애초 취득 시점부터 본다고 했죠. 따라서 저분은 연말에 송파구 집을 팔 때 그 집의 보유 기간은 2010년 4월, 올 연말까지 무려 11년의 보유 기간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비과세 받고요. 11년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아마 최고치까지 받을 겁니다. 80%까지 받아서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저분은 2주택인 상태에서는 양도세를 6억을 내게 되고요. 집을 한 채 더 사서 양도세를 안 내게 되는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절세 컨설팅이 현재 세무법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 해석은 맞다라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즉 3주택 이상인 집이 남은 집을 다 팔고 2주택만 남은 경우에 이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그것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혜택들을 부여를 한다. 이렇게 국세청은 기존에 안내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해석들에 의하면 조선일보 저 사례는 엄청난 절세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 괜찮습니까? 뭔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요.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이후 바로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기재부는 저 조선일보 사례에서 저 송파구 집은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하나는 서울과 원주가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집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저분은 올 1월 1일 기준 다주택이다. 따라서 이 서울집을 팔 때 보유 기간을 기산할 때 처음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따져야 된다. 인천집을 판 뒤 2년을 보유하고 거주해야 송파구 집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다.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한 채를 더 사서 비과세 요건을 맞춘다. 이거 정서적으로 안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재부 해석에 찬성을 합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법은 법이라는 겁니다. 자, 저런 기재부 해석은 기존 국세청 유권 해석을 뒤집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세청 상급 부서니까요. 뒤집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입니다. 이 법은요, 유추해석 금지입니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입니다. 저기 보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3번 항목인데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주겠다고 명시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를 딱 한 가지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1주택의 주택을 모두 판 뒤, 한마디로 1주택이 된 뒤에 얄밉게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그거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딱 한 가지 경우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례처럼 저렇게 원주집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아까 그 적용 배제 사례에 포함이 될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법에는 1주택이 된 다음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면 그때 적용을 배제한다고 했지 적용 후는 1주택이 된 적이 없습니다. 2주택이었다가 3주택을 만들었다가 다시 2주택을 만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얄밉긴 하지만 저거는 법상 나오는 적용 배제 경우에는 포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국세청이 유권 해석했던 부분과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 현행 규정대로 소송에서 다퉈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부가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양도세, 특히 일시적 2주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말 해석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 세무사들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양포 세무사들이 등장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면 이런 혼란은 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일시적 2주택에 관한 이런 혼란들은요, 조금만 스마트했다 그러면 생기지 않을 문제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집을 넓히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2주택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였는데요. 왜 문제가 꼬였냐면요, 바로 4주택, 5주택이었던 사람들도 다주택을 해소를 하면 바로 이 혜택을 주게 되면서 이 문제가 꼬여버리게 된 겁니다. 애초부터 2주택을 초과하는 3주택, 4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준다라고 배제를 했으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 양도세에 관한 문제가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 누더기가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요. 또 어떤 절세 테크닉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누더기가 된 양도세 때문에 이 납세자도, 세무사도, 공무원도, 저희 언론들도 참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에 다시 혼란을 빚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